여러분은 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월급을 받으면 어떤 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되죠. 그런데 고정된 월급과 달리 지출이 매번 달라져요. 고정 지출 외에도 데이트 비용, 생활비, 갑작스런 지출이 계속 생겨나죠. 특히 처음 돈을 벌기 시작하면 옷, 신발, 가방 등 새로 사야 할 물건도 많아요. 결국 미루다가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실적인 월급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막 돈을 모으려고 하는 초보자도 바로 실천 가능할 거예요. 2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1억 모으는 법 같이 시작해볼까요? 소비는 감정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SNS에서 남들의 소비를 실시간으로 마주하는데요. 명품을 든 회사 동료, 해외여행을 즐기는 친구, 쇼핑 인증샷까지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어느새 카드를 긁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감정도 한몫하죠. 게다가 요즘은 결제 방식이 너무 간편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클릭 한 번, 지문 한 번이면 물건을 사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지출은 쌓이고 통장은 늘 비어있게 되죠.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인식하고 감정과 지출의 연결고리를 자각하는 거예요. 무언가 사고 싶을 때 두 가지만 질문해보세요. 왜 이걸 사고 싶지?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감정에서 소비로 향하는 반응이 멈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돈을 아낄 수 있게 되죠. 그렇다고 모든 소비를 억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적절한 소비는 삶의 만족을 높이는 데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통장 쪼개기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돈으로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돈을 모을 때는 단순히 돈을 모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5년 안에 5천만 원, 3년 안에 전세금 마련 이처럼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방향이 정해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도 돼요. 저축 목표는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5년 안에 1억 모으기를 목표로 설정해요. 왜일까요? 단순히 큰 금액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축하는 근육을 키우기에 가장 적절한 도전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실제로 가능할까요? 한 달에 160만 원씩 60개월 저축하면 총 9,600만 원이 모이고 연 3% 적금이자를 감안하면 세후 약 400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총 1억 원 도달 가능해지죠. 여기에 청년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부 지원 상품을 활용하면 이자 혜택과 기여금으로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소득이 낮거나 지출 여유가 없다면 처음부터 160만 원씩 저축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럴 땐 아래처럼 단계적으로 저축액을 늘려가는 방식도 추천드려요. 사회초년생일수록 유리한 건 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가 갈수록 저축액을 늘려갈 수 있는 거죠. 많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투자의 시작은 시드머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원금의 크기가 수익을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연 10% 수익률일 때 시드가 100만 원이라면 연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시드가 5천만 원이라면 연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요. 그럼 수익률을 높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도 1965년부터 2024년까지 약 60년간 연평균 19.9%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이 정도 수익도 세계의 투자자가 수십 년간 만든 결과예요. 일반인이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초기에는 수익률을 쫓기보다 시드를 키우는 전략이 훨씬 현실적이고 안정적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분명 미래를 준비하며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근로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돈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더 빨리 자산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5년 안에 1억이라는 목표는 세웠는데 그럼 월급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장 쪼개기는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회 초년생의 시절 매달 150만 원을 저축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첫 달은 성공적이었고 두 번째 달도 무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어요. 지인의 결혼식, 어버이날, 직장 동료의 생일까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만 이렇게 쓰고 다음 달부터는 다시 시작하자 하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저축 계획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이처럼 이벤트성 지출이 방해 요소였어요. 그때 통장 쪼개기를 통해 저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을 예측하고 월급을 목적별로 나누는 거예요. 월급 통장은 스쳐 지나가는 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써야 할 통장들은 따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제가 분류한 통장은 아래 5가지예요. 최소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적금 100만 원, 무조건 50% 이상은 적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라면 적금 중 70만 원은 청년 도약계좌에 넣을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인 만큼 꼭 가입하세요. 그리고 10만 원은 주택청약 통장에 넣을 거예요. 공공주택을 노린다면 25만 원을 넣어야 하지만 당첨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적고 부담될 수 있으므로 10만 원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까지만 넣는데요. 지금 당장 당첨된다 해도 집을 구매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첨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만 일찍 지불하는 거죠. 그 다음 10만 원은 1년 미만의 단기 적금에 넣고 저축 습관을 기를 거예요. 이와 동시에 ISA 계좌를 만들어서 10만 원으로 소액 투자를 시도할 거예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투자 연습을 하는 개념이죠. 고정비 15만 원, 통신비는 알뜰폰을 사용해서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추천드려요. 보험비도 필수 보험에만 가입해서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요. 나중에 관련된 영상도 따로 제작해 볼게요. 교통비는 K패스 혹은 기후동행 카드를 비교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생활비 40만 원, 매주 10만 원씩 나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할 수도 있죠. 이벤트 자금 월 20만 원 이체 혹은 첫 달에 200만 원 예비 자금 확보하기, 경조사비, 생일 선물비 같은 것을 포함하는데요. 이벤트 자금은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체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감당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첫 달에 한꺼번에 200만 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해두는 방식도 참고해보세요. 자기계발비 10만 원에서 20만 원. 2030이라면 무조건 자기계발이 필요한 시기예요. 저축뿐만 아니라 소득을 늘리는 방법과 자산에 대한 공부에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강의, 신문, 책 등이 있는데요. 다만 내가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축률을 80%에서 90%까지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지속하기 어렵죠. 무조건 참는 것보다는 통장 쪼개기를 통해 목표한 금액 안에서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회초년생이 독립을 로망처럼 생각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자취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반드시 자취가 필요하다면 월 소득의 20% 이내로 주거비를 제한하고 임대주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걸 추천해요. 서울이라도 청년 전세임대, 청년 매입임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제도를 잘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계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위와 같이 목적에 따라 통장을 나누어 놓는다면 가계부를 매일 작성하진 않으셔도 돼요. 다만 돈의 흐름을 바꿔야 할 때 작성하면 되는데요. 어디서 줄이고 어디서 늘려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이번 달부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월 1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갑자기 고민되죠. 이 10만 원 어디서 빼지? 이럴 때 한 달 정도 가계부를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생활비를 좀 줄이자, 이번 달에는 자기계발비는 줄이고 운동에 투자하자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가계부는 지출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 쓰는 재정 지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변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작성하고 그 비율을 조정하면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지 알아보고 월급 관리 실천 방법에 대해 정리했는데요. 지금 바로 자신의 소비 습관을 진단해보고 자동이체 시스템을 세팅해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자산 증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모두 부자 되세요.